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좀 추웠죠? 일부지만 눈도 날리고 그래도 좀 운치 있게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신년 초까지는 거의 다 휴가들 보내서 이번 이후로 업데이트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번 방송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 벌써 33회나 맞이를 했네요. OCI가 숨가쁘게 달려온 현장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OCI 같이 지켜봐 주시고 올해 마지막 방송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소식이 3개나 있었는데요. 올해도 3개가 있네요. 3개 소식 묶어서 민수 아빠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이번 주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업데이트 소식이 3개가 있는데요. 이 3개에 대해서는 민서빠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주피터 랩 환경에 깃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주피터 랩을 웹 UI로 사용해서 서버리스, 파이썬 기반 전문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가 주피터 랩을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피터 랩은 UI를 확장하는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익스텐션 기능 중에서 깃을 지원하는 주피터 랩 깃 익스텐션이 데이터 사이언스에 적용됐다는 소식입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의 주피터 랩은요, 2개의 깃 메뉴를 제공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깃 프로젝트를, 깃 레파이토리를 클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깃 메뉴를 이용해서요. 파일 탐색 창에서 깃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기능을 사용해서요. 단순히 깃 레파이토리를 클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요. 브랜치, 태그 관리, 파일 수정 변경, 그리고 파일 버전 간의 내용 비교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자들 사이에서는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깃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이 기능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노트북을 관리할 때도 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깃을 사용한 그런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번 주에는요, 주피터 랩 기반의 깃 익스텐션 기능을 적용했다는 소식 외에도요, 6개의 새로운 가상 환경이 새로 추가됐다는 소식이 2회에 걸쳐서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영상 분석에 사용하는 CPU와 GPU 기반의 딥러닝 환경이 3개가 새로 추가됐다는 소식인데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아나콘다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가상 환경을 관리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주기적으로 최신 버전의 패키지로 구성된 가상 환경을 공개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GPU 기반 영상 데이터 딥러닝 환경으로 2개의 환경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CPU 기반의 1개의 환경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3개의 가상 환경 모두요. 파이썬 3.7을 기반으로 하고요. GPU 기반으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에 대한 가상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파이토치의 경우에는 CPU 환경도 별도로 제공합니다. 이들 가상 환경은 최신 버전의 패키지로 구성됐기 때문에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비전,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비전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요. 추가적인 가상 환경이 공개가 됐는데요. 나머지 가상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병렬 그래프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패러럴 그래프 애널리틱 X가 CPU 버전으로 공개가 됐고요. EDE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탐색 전문 환경이 추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라피스가 가상 환경으로 소개됐습니다. 엔비디아 라피스는요, GPU를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GPU 기반의 병렬 처리 기법을 제공하는 인기 있는 기술 셋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대용량 데이터의 탐색,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의 처리를 GPU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OCI는요, 39개의 가상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 환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어떤 가상 환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업데이트 3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OCI 새로운 리전이 발표가 됐군요. 곰돌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네, 또다시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와 이탈리아 밀라노 리전 오픈을 소개한 지 2주 만에 이번에 소개되는 새로운 리전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입니다. 10월에 오라클이 내년까지 14개 리전을 새로 개소를 해서 총 44개 리전을 완성하겠다라는 계획 이후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6개의 리전이 2달 반 만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빠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스톡홀름에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가 곧 오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현재 글로벌에 36개의 상용 리전이 오픈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8개의 리전이 오픈을 계획하고 있고요. 애저 상호 연결 리전은 미국의 피닉스 리전이 곧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서유럽을 중심으로 리전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번에 스톡홀름 리전의 북유럽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의 클라우드 센터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과 스톡홀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국이죠.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칸디나비아 산맥의 동쪽 해안을 끼고 위치하고 있고요.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발트의 3국가는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고요.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4.5배 정도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북유럽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수준입니다. 약 1,0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역사적으로는 북유럽 3국이라고 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점이죠. 스웨덴 국기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 1000년 전에 핀란드를 공격하려고 출병할 때 이 푸른 하늘에서 금빛 십자가를 보았다라는 그런 전설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케아의 로고가 이 스웨덴 국기의 색깔과 맞춘 거라고 하네요. 이케아는 스웨덴 국가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애국심 마케팅을 상당히 활용하는 편인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케아 창업주가 이 스웨덴의 비싼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국적을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도 미운데 스웨덴 이미지를 자꾸 팔아먹는다는 그런 비난이 스웨덴 내부에서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스위스와 함께 드물게도 1, 2차 대전, 세계대전을 피해간 나라입니다. 중립국이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재건 당시에 꽤 큰 반사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북유럽에 독일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광산이 광산이 있고요. 굴이나 그 밖에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요. 자동차, 항공기, 또는 조선, 정밀기계나 엔진 분야, 전동 공구 분야 이런 분야에 상당한 큰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업과 바이오 산업도 상당히 세계적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마인드크래프트가 있고요. 백신으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스웨덴 합작 기업이라고 하네요. 이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고요. 수도권을 합치면 한 250만 명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답니다. 이 지역에서만 해도 스웨덴 국내 총생산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랜드마크는 스톡홀름의 시청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시청이라고 합니다. 외부는 크게 화려할 것 같지가 않은데 내부를 보면 상당히 고급진 고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해마다 열리는 노벨상 수여식과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스웨덴 최대 수출품은 아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꽤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바라고 합니다. 영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배우나 뮤지션들이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 스웨덴이고요. 오래전에 배우 잉그리트 버그만도 스웨덴 출신이죠. 그리고 학창 시절 제가 좋아한 잉베이 말림스턴도 그 스웨덴 출신이고요. 유럽에서는 드물게 헤비 메탈이 엄청 부흥한 곳이 스웨덴이라고 합니다. 멜로디한 요소를 헤비 메탈에 가미를 해서 특유의 장르가 여기에 많이 발생한 발상지라고 합니다. 잉베이 말림스틴이 만든 그 장르도 바로 바로크 메탈이죠. 고전 음악의 프레이즈에 메탈을 가미해서 한 게 그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추억에 말괄량이 삐삐가 있죠. 아직도 스웨덴에서는 이 삐삐를 추억하고 박물관이나 캐릭터 상품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상으로 스웨덴 스톡홀름의 OCI 세리전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괄량이 삐삐 나온 거 보니까 저기 발표하신 분이 연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도 있군요. 이 부분 민수 아빠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그 OCI에서 구동하는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두 개가 있었고요. 이 두 개의 업데이트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의 편의성 강화 기능이 발표가 됐고요. 크게 세 개의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JBoss 지원 강화가 발표가 됐고요. APM, 저희가 줄여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줄여서 APM이라고 하는데요. AP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 에이전트를 서버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에이전트에 대한 JBoss 기능 지원이 강화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JBoss에 특화된 매트릭 수집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JBoss에 관련된 기능이 자바 에이전트에 강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링 기능이 강화됐다는 소식인데요. 자바 내부에서 동작하는 내부적인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프로파일링 기능이 강화됐다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웹로직 서버 매트릭 활성화에 대한 편의 기능이 강화돼서 설정만으로 가볍게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바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지원 범위 강화와 그리고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계속 APM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자바 진영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요. 로그4j를 기반으로 한 보안 이슈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로그4j를 사용함으로써 납치할 수 있는 보안 취약성이 발표가 됐고요.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에서 그 보안 취약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서비스에서도요. 서버가 동작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바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있고요. 이 자바 에이전트가 로그4j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로그4j 2.16.0 버전으로 새로 패키징된 자바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가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자바 에이전트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모니터링과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이 보안 안전성을 위해서 새로 공개된 버전으로 재설치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APM 관련된 두 개 업데이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에 자바 관련 회사들은 로그4j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좀 치렀습니다. 제 주변 엔지니어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로그4j 보안 이슈 있다고 난리가 나서 이제 로그백으로 바꿨더니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또 로그4j 새로 나오는 패치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하고 주말에 아주 작업하느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2021년은 이렇게 홍역을 거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레피즈 관련된 그 업데이트가 또 무척 반가웠고요. 데이터 이 큰 거 돌리는 쪽에서는 정말 반가웠을 소식인 것 같고요. 나온 지 꽤 됐었는데 이게 적용하는데 좀 오래 걸렸다는 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질문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곰돌스 3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스는 이번 방송으로 2021년 방송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신년 1월 1일은 쉬고 1월 8일부터 녹화를 시작을 해서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년에도 많은 관심과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년에도 업데이트 소식뿐만 아니라 걸어서 OCI 리전 속으로 같이 알뜰살뜰한 소식도 양념으로 준비해서 재밌는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배우메탈 인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